40 가까운 나이의 사람이 일본에 가서 적응할 수 있나? 이건 단순히 본인이 뭐 자격증을 따가지고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비자를 딸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알파입니다. 시간 아직 안 되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제목에 써있다시피 나는 일본으로의 이주가 맞는 사람일까? 에 대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 텐데, 사실 이 주제는 좀 많이 다뤘었죠, 여태까지. 근데 요즘에 또 보니까 여전히 좀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생각보다 요즘 20대라고 해야 되나? 20대는 결혼도 막 멀게 느껴지고 그렇다 보니까 20대보다는 의외로 40대 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 채널 주 이용자가 20대부터 30대 그쪽 나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근에 올린 영상 기준으로 좀 보니까 40대, 50대까지도 막 사람이 늘어나고 했는데, 일본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고민을 하는 게 있죠. 40 가까이 되신 분들의 고충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메일로 상담 신청해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또한 이제 40 전후의 나이대셨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죠. 40대 하고 있던 거를 내려놓고 일본으로 온다는 게, 20대는 솔직히 뭐 아무것도 없잖아. 갖춰 놓은 것도 없고 읽어 놓은 것도 없고, 그냥 몸만 딸랑 온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던 것만 해가지고 마치고 오면 그럼 되는 느낌인데, 30대부터 조금 고민이 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40대 이제 들어선 순간 많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일본으로의 이주가 맞는 사람일까에 대한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일본 몇 살에 가야 되나? 지금 가도 늦지 않나? 회화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일본어 자격증 필요한지, 여자친구 사귀어야 하는지, 결혼해야 하는지,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 좀 뜯어서 보자고요. 일본 몇 살에 가야 하나?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 인생에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마냥 젊다고, 내가 마냥 나이 많다고 뭐 갈 수 있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도 20초 때인가 워킹홀리데이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면접을 보고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반대를 하셔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안 가게 됐어요. 안 갔는데, 그때 이후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제 인생에서 영영 따지 못하게 돼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가지러 가질 않아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그건 뭐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안 간 게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때 일본에 왔었으면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끔씩 하긴 하는데, 제가 일본에 그때 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때 만약에 왔었으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겠죠. 뭐 아직도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지금 미나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사람마다 좀 타이밍이 다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딱히 막 나이가 적다 많다 그걸로 타이밍을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미련 없이 일본에 올 수 있나,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본인에게 지금 한국에 대한 미련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좀 관건이지 않나 싶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솔직히 한국에 아무것도 없어, 미련이 없어, 그러면은 떠나기 굉장히 쉽겠죠. 반대로 내가 한국에 뭔가를 많이 해놨어, 뭐 직장을 해놨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떠나기가 힘들겠죠. 아니면 집이 있거나.
저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대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40대 정도 되시는 그 정도 나이대 분들은 대부분 이 어느 정도 읽어놓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20대, 30대보다는 40대 때 조금 더 안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을 텐데 안정이 돼 있는 만큼 미련도 더 커지지 않나.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일본행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한국을 떠나기 쉽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도 늦지 않나. 이거는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걸 제가 쓴 이유는 뭐 40 가까운 나이의 사람이 일본에 가서 적응할 수 있나. 이건 단순히 본인이 뭐 자격증을 따가지고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비자를 딸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40 넘은 나이에 와가지고 일본에서 적응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비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 가지고 일본이 정말 가까운 나라이지만 문화적으로나 나라의 분위기 그런 거나 너무나도 한국하고 다르거든요. 뭐 이 정도 나이대 분들도 상담을 종종 받고는 하는데 제가 아직 그 나이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지도 못하겠고 하지만 뭐 그리고 뭐 제 인생도 아니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기도 뭐 하잖아요. 어려워요 되게.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당연한 거지만 힘들다. 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일본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미 평생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재산을 축적을 해놔가지고 일본 와가지고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힘들다는 거.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본의 기업들은 젊은 사람을 선호한다 라는 거. 이게 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당연히 뭐 배운 것도 없고 하겠지만은 그만큼 회사가 좀 백지 상태의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회사의 입맛대로 좀 키우는 그런 거를 좀 선호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으면은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비자 얘기로 또 넘어가는데 본인이 취업 비자다. 그러면은 이 취업 비자는 회사에 종속이 되어야 돼요. 회사가 안 맞아서 관둬야 할 때 비자가 불안불안하다는 거. 말 그대로 회사에 종속되어야지 비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취업 비자는 그 점이 좀 불리하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배우자 비자는 회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 본인이 취업 비자라면은 부업도 못 해요. 부업도 상당히 제한이 돼 있고 취업 비자로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부업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취업 비자의 경우에는 이게 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 그 조건은 제가 막 자세히까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한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비자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싶다면은 부업은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좀 낫다라는 부분이고요. 배우자 비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 종속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알바만 해도 돼요. 알바만 해도 되고 뭐 프리랜서 가능. 그리고 뭐 부업도 가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취업 비자는 솔직히 무슨 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일본어 자격증, JLPT도 최소 2급은 있어야지 처음 회사에 취업을 할 때 JLPT 자격증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걸 보기 때문에. 근데 배우자 비자면은 JLPT가 필요가 없습니다. JLPT보다 이 배우자 비자 쪽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해요. 이 면접을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단지 여기서 단점이라면은 배우자 비자의 단점. 이혼 시 유예 기간 1년. 그 안에 귀국해야 함. 아무래도 배우자를 기반으로 얻은 비자이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에는 그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취업 비자와 배우자 비자의 영주권 획득 기간, 필요 최소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취업 비자가 8년이었나? 5년인가 8년인가 그랬던 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배우자 비자가 3년인가부터 이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세금을 3년 동안 내야 되는 거였나? 아무튼 세금을 내야 됐었어요. 꾸준히 내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었어야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 배우자 비자하고 취업 비자. 그리고 일본 몇 살에 가야 하나는 말 그대로 이 사람마다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한국에 미련이 없으신 분들은 오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면은 좀 많이 힘들 거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힘들다라는 거. 그러면은 40대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저는 못 가는 건가요?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또 아닙니다. 40 넘으셔가지고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와가지고 그냥 잘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꽤 힘들죠.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더 힘들다고 봐야겠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본이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그런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3, 40년 넘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배우자 아니면 힘든 것 같습니다. 비자 하나 보고 이상한 회사 가는 것도 너무 도박이라. 그쵸? 그러니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자기 회사 사장이 완전히 블랙 회사였던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보니까 회사 출근해가지고 막 얻어맞고 욕설 듣고 그거를 거의 맨날 당했던 거예요. 회사 입사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야간을 맨날 하고 쉬는 날도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뭐 병났다고 하셔가지고 고소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 그거 완전 블랙이네요. 제가 그거 보고 어지간하면은 제가 관두라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자기도 어느 정도 아무리 힘들어도 좀 버티는 그런 게 있어야지 본인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기회도 뭣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너무나도 확실한 블랙이라 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정도면은 관두는 게 맞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상황상 관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일 관련 비자 특정 기능인가? 확실히는 말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일본이 요즘에 이거를 굉장히 범위를 넓혔거든요. 특정 기능 비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걸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일본 관심 있으시면은 다들 한 번 이상은 보셨겠지만은 박간에 아시죠? 박간에에서 하는 얘기 듣고 저도 알게 된 건데 이 특정 기능 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하고 일본인을 확실하게 좀 구분짓는 그런 비자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일본을 오기는 굉장히 쉬운데 여기서 특정 기능 비자에서 일본 취업 비자로 막 넘어가거나 하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비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특정 기능 비자는 해외에다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투자를 해가지고 외국인들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일을 가르쳐서 좀 노동력을 확보를 하고 4년이 지나면은 그대로 귀국을 시키는 그런 비자예요. 특정 기능 비자는. 네, 그렇죠. 쉬운 만큼 저점이 고점이 낮죠. 고점이. 그래서 특정 기능 비자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완전 종속. 이거는 그냥 여기 회사 관두면은 바로 돌아가야 돼.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걸로 만약에 일본에 왔다 그러면은 많이 힘들죠 사실. 그럼 블랙 회사 같은 이게 딱 그게 그거야.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들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특성이라고 하기도 좀 뭐해. 그냥 사실 이거는 인간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일본이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일본은 제도가 잘 돼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일본인들의 친절함 그리고 매너, 민도라고 하죠. 민도. 이게 막 민도가 높다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이걸 높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잘 되어 있고 벌금 많이 물고 뭐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나서서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니까 막 길가에 차도 없고 주차장에 차들 다 꼬박꼬박 잘 되고 그런 식으로 법규를 잘 지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좀 세게 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기 위한 이제 어떤 제도들 그것들이 좀 마련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특정 기능 비자 이걸로 외국인이 왔어. 그러면은 특기 비자로 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입장에서 그냥 봉인 거야, 봉.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왜냐면은 우리 회사 간두면은 얘 귀국해야 되거든. 너무 입장 차이가 확고하니까 뭐 일본인이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제도상 이 특기 비자로 온 사람들은 여기를 관두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입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과한 일 막 시키고 막 부리고 해도 어차피 귀국하기 싫으니까 다 맞춰서 해야겠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좀 더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쉽게 오면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 대학 졸업하고 커리어인 재팬이나 학교 지원, 월드잡 등등 2년 박아보고 포기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직업국졸이어도 나이가 30 초반 신입이면 매뉴얼 사회라고 많이들 하죠. 알파성님 말대로 배우자 비자 노려보자. 중소, 공사판 가면 그런 거 일상이에요. 그쵸? 이거 보면서 좀 안타깝죠. 솔직히 딱 하기는 한데 뭐 비자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뭐 그렇게 하는 좀 블랙 회사를 제가 옹호하는 그런 얘기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왔으면은 뭐 어렵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르다는 거. 이거는 일본에서 좀 체류를 할 수 있는 기간도 4년으로 딱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은 귀국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많이 뼈 아프죠. 거기서 취업 비자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다고 들었어요. 이게 일본인하고 외국인은 완전히 그냥 구분 지어 놓으려는 그런 비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